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 일본 선박에 기름이 유출됐다. 휴양지로 이름 높던 이 나라의 푸른 해안이 검은 기름으로 오염되자 일본은 전문가팀을 긴급 파견해 방제를 돕기로 했다. 일본 해운회사 쇼센 미쓰이의 화물선 와카시오로는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지난달 25일 밤 모리셔스 남동부 그랑포트 부근 바닷가에 좌초했다. 2007년 건조된 300m 길이의 대형 화물선인 이 배는 파나마 선적으로 중유 3,800톤이 실려 있었다. 연료 탱크 중 하나가 부서지면서 이달 6일부터 배에 실려있던 기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파손된 탱크에 들어있던 기름량은 약 1,200톤이다. 모리셔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도 해상보안청 방제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10일 모리셔스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외무성이 9일 발표했다. 주변 해역에 있던 또 다른 일본 상선 미쓰요에스케이도 방제를 돕기로 했다. 프랑스는 모리셔스 부근 프랑스령 레비뇽에 있는 군용기와 전문가 그룹을 파견하기로 했다. 관광산업에 의존해온 모리셔스는 올 들어 코로나19로 세계 항공교통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는데 기름 유출까지 일어나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프라빈드 주그노트 총리는 9일 배의 파손이 심해지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배가 두 동강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사고를 수습하기엔 늦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름이 유출된 해안의 망그로브 숲을 비롯해 해양 생태계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해양 전문가 바센 카우파 이모투는 AFP 통신에 이미 너무 늦었다고 본다며 배가 둘로 갈라지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름 유출이 시작된 뒤 주민 수천 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지푸라기와 보트를 동원해 기름을 빨아들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환경단체들은 전문적 기술이 없는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기름 제거에 나서면서 해양 오염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사고 2주가 지나도록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대규모 환경피해가 일어나자 정부를 향한 비난도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남동부 해안에서 2,000km 떨어져 인도양 바다 가운데에 위치한 모리셔스는 과거 아랍 상인들이 오가던 기착지였으며 18세기 초반 프랑스 식민지가 됐다. 19세기부터는 영국 점령 통치를 받다가 1968년 독립했다. 미군 기지가 들어선 인도양 섬 차고스 제도를 놓고 영국과 영토 갈등을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해 2월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면적 2,000제곱킬로미터, 인구 130만 명인 모리셔스는 관광산업의 경제를 의존한다. 이 나라의 자연은 카리브나 아시아 섬들에 비해 보존이 잘 돼 에코투어리즘 명소로 각광을 받아왔다.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25,000달러로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해 있지만 오래전부터 인도양 문화권이어서 주민 절반이 힌두교도다. 나머지 절반은 기독교도와 무슬림이며 언어는 프랑스어가 토착화된 크레올을 주로 쓴다. 화폐는 인도와 같은 루피다. 한국처럼 방역 모리셔스 아프리카 첫 코로나19 통제 성공. 우리나라에도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한 나라가 됐지만 주산업인 관광재개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모리셔스의 방역 성공 사례는 아프리카 대륙 내 이동 제한 완화에 따라 케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독특하다. 모리셔스는 세계에서 3개월 이상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소수 국가 중 하나이다. 지난 4월 27일 마지막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전체 감염자 수는 단지 344명에 머물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구 130만 명인 모리셔스의 성공 요인으로 한국이 첫 번째 발병에 대처한 방식을 채택한 것을 꼽았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휘와 탄탄한 재정 뒷받침이 된 보건 시스템, 광범위한 검사 및 접촉자 추적과 격리 수단을 결합한 방지 전략 등이 그것이다. 모리셔스 정부는 1월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격리를 요청한 첫 번째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덕분에 5월까지 질병을 통제했고 사망자도 10명에 그쳤다.
21만 5천 명 이상이 검사를 받아 아프리카에서 인구당 가장 높은 검진율을 기록했다. 세계보건기구의 모리셔스 대표인 로랑 무상고는 모리셔스 정부가 대단히 잘 해냈다고 말했다. 과거 식민모국 영국에서조차 전문가들이 중구난방이었지만 모리셔스는 고위급 바이러스 대책위원회를 꾸려 일관되고 효율적인 대처를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모리셔스는 전체 고용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관광업 의존도가 심해 정부가 공항 재개 시점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카리브해 휴양지인 바하마 제도가 7월에 관광객에게 개방한 이후 감염이 급증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딜런 벤카다스미 모리셔스 관광진흥청장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단계적으로 하면서 코로나19 안전 여행지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관광객을 치료기간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여행 오는 사람은 리조트 안에 머무는 것으로 장소가 국한될 수 있다. 한국인 51% 죽기 전에 몰디브 해변 가고 싶다.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버킷 해변 3곳을 꼽는다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어디를 꼽겠는가? 지난해 글로벌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이 같은 질문을 던지자 한국인 응답자 2명 중 1명은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해변으로 몰디브를 꼽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19개의 유명 해변을 제시한 뒤 복수로 3개의 해변을 선택하도록 한 조사 결과다. 한국인은 몰디브에 이어 하와이 와이키키와 일본 오키나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그리스 파라다이스 비치와 스페인 이베자 순이었다. 몰디브 1위, 와이키키 2위. 익스피디아는 한국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일본 관광객 등 7개국 8천여 명에게 버킷 해변을 물었는데 1위와 2위는 한국 여행객의 응답자와 같았다. 7개국 8천여 명이 1위로 꼽은 해변은 몰디브로 32.7%였고 2위는 하와이 와이키키로 26.2%로 나타났다. 3위는 한국인 여행객은 일본 오키나와를 선택한 데 반해 7개국 여행객은 아프리카 열대섬 모리셔스를 선택했다. 4위는 사파이어 빛깔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남태평양 산호섬 보라보라섬, 5위는 스페인 이비사 섬이 꼽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유롭게 여행하지 못하는 요즘 넘실거리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장렬하는 태양이 더욱 그립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죽기 전에 가보고 싶어 하는 해변의 비경을 내 손으로 남아 감상해보자. 1위 몰디브. 환상적인 해변 풍경과 럭셔리한 리조트로 유명한 몰디브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신혼 여행지로 각광받는 인도양의 섬나라이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27일부터 문을 닫았던 몰디브는 4개월 만에 국경을 다시 열어 현재 여행할 수 있다. 2위 하와이 와이키키. 와이키키는 하와이를 대표하는 해변이다. 하와이에는 다양한 백사장이 해변을 따라 들어서 있는데 유명 리조트가 들어선 센트럴 와이키키 비치가 특히 유명하다. 이곳에서는 일광욕과 서핑, 수영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와이키키 비치 북쪽에 위치하는 카하나모쿠 비치는 파도가 잔잔해서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해변으로 꼽힌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 아니라 쇼핑 천국으로 통해 전 세계 여행객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3위 모리셔스 섬. 모리셔스 섬은 독일인 여행객 5명 중 1명이 선택했을 만큼 독일인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아프리카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에 선정된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열대섬으로 유명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 외에도 무료로 개방되는 해변이 많아 유럽인들이 휴양하러 즐겨 찾는 곳이다. 특히 섬동 아베 총리가 건강 문제로 사임 의사를 밝히자 일본 열도는 놀라움의 연속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일본 연립여당 대표조차 사임까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매우 놀랐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코이케 도쿄도 지사도 보고를 받고 놀라며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건강은 이상이 없으며 임기를 마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부에서조차 지금까지 장기 집권을 해왔는데 쉽게 사임하겠냐고 여기고 있다가 측근조차 전혀 감지를 못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러운 사임 의사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정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총리 중에 최장기간 장기 집권을 해온 정치인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습니다. 일본 일부 언론들은 경제나 외교 부분에서 아베 총리의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도 많고 소비세 상승 혹은 연금 조건 등이 악화하고 있지만 경제인들은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큰 혜택을 봤으며 일본의 회사들은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고 특히 외교에 있어서 아베의 행보는 대단했다며 극찬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베 측근과 사학비리 문제가 터져 정치적 입지가 크게 곤란해지기도 했으며 결정적으로 일본의 코로나 사태를 신속하게 막지 못한 것은 실각의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아베 총리 스스로 코로나 사태를 키웠지만 이를 마무리하기에는 건강 상태가 역부족이므로 자민당의 총재직을 전격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나 외교 모두 아베가 망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정부의 GDP 대비 부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일본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에서도 주변국들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특히 한국과는 제대로 봉합하지 않은 채로 총리직을 내려가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한일 관계가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한국과 일본 모두 관심은 과연 차기 총리가 누가 되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베 총리는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총리직을 잠시 수행할 것으로도 보이며 이후에 선출될 새 총리가 한일 관계를 결정지을 주요 인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베 총리도 총리가 되기 이전에는 친한파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현충원 참배도 했었고 일본 내 한국 식당에 자주 들러 술 한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종종 보여서 최근 수년간의 아베 총리와 비교해 본다면 분명 총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과의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베 총리의 독단으로 그랬다고 하기보다는 아베를 지지하는 자민당 보수 계층에서 한국과 대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최근 아베 총리는 다른 의미에서 한국에서 지지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되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가 한국에 강경한 정책을 펼친 게 오히려 한국에 득이 됐다는 의견인 것이죠.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의 전형적인 특징인 속마음을 감추고 뒤통수를 친다는 혼내 외교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한국에 강하게 몰아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일본의 민낯을 보게 했으며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은 본격적으로 일본과 맞서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한국에 입점한 일본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한국은 내부적으로 소부장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효과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한국의 경제를 침식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각과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대일 적자를 줄여나가는 동시에 한국에 여러가지 도움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을 한국 부산을 밀어내고 대신 따내줬기 때문에 일면 고맙기도 한 것이죠. 따라서 반어적이긴 하지만 아베 총리가 종신직을 해야 한다, 사임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많은 네티즌들에게 나오면서 아베 총리의 사임을 오히려 아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놀랄만한 차기 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아베 총리가 2021년에 도쿄올림픽까지는 마칠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갑자기 건강상 문제로 사임을 하게 되니까 일본 내부의 의견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아직은 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관저에 머물면서 자신의 허물을 잘 가려주고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색깔로 일본을 이끄는 인물을 가려내기 위해 수뇌부를 진두지휘할 것입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살펴보자면 자민당 전 간사장인 이시바 시게루가 1위에 해당하며 그 다음 고이즈미 환경상, 고노다로 방위상 등이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 등이 포스트 아베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는 사실상 자민당 내부에서 결정적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 지지층인 보수파가 속해있는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의외의 후보가 간택되어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국민의 지지와 더불어 자민당 내에서도 문제가 없는 인물은 고노다로 방위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지지하는 보수파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외교 정책을 강경하게 구사하는 총리를 원하는 민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최근 일본 방위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센카쿠 열도 시차를 시사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접었다지만 방위상으로는 매우 적극적 태도입니다. 또한 일본 헌법을 재해석한 다음에 자체 미사일 배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의 집무실에는 한반도 지도가 걸려져 있어 늘 한국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보수 지지층에게 큰 지지를 받는 국면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시바는 절대로 안된다, 이시바는 일본을 중국에 갖다 바칠 것이고 한국의 뜻대로 강제징용 관련 모든 판결을 수긍하여 배상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본의 보수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으로 그들은 주변국의 강한 일본을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강한 준비를 해서 한국의 독도 문제나 중국의 센카쿠 문제 등을 종결하고 일본의 강함을 알려줄 수 있는 고노다로가 제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베 총리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고노다로이므로 한국이 놀랄만한 강력한 비책을 보여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차기 총리 중심 요건 중에 하나는 주변국에 위협을 줄 만한 강한 군사력을 추진할 사람인 것이죠. 한국이 역대 최고로 국방비에 돈을 쏟아붓는 것도 유약한 총리가 안 되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벌써 일본의 극우 매체들은 차기 총리는 자신이 총리가 된 직후부터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의 즉시 외교 문제로 비화됩니다. 아베 총리도 야스쿠니에 공무를 보내면서 한국과 중국 등의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중국을 대치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군사 무장화를 더욱 원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무역 전쟁부터 태평양의 패권 문제, 홍콩 문제 등에서 일본을 동원해 중국을 치료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을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과 군사적인 충돌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잠수함을 일본 영해에 침범시켜 일본 섬 사이를 유유히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시바 시게루는 한국과는 화해하자고 하며 중국에는 지속적인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으니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일본 전체는 몰라도 자민당 내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인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도 결국에는 아베 총리를 비롯한 핵심 인물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앞서 거론된 기시다 호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이 아베 후임으로 앉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민당 보수 지지층이 고노다로를 원하더라도 더 내부적인 사안이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의 관계나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번 등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어찌되었든 고노다로나 기시다 등 그 누가 되었든 간에 한국에는 강경책을 펼치는 총리가 될 걸로 보인다면서 다만 의외로 이시바 시게루가 된다면 한국은 그나마 일본에 덜 신경 쓸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도 사퇴 기자회견에서 아사히 기자로부터 차기 총리에 관한 질문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적절한 사람이 될 것으로 본다고만 얘기를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 보수파가 얘기하는 한국을 위협하는 인물이 차기 총리가 될지 관심이 보이는